리플 네트워크는 크게 세 가지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엑스커런트라는 기술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이 이 엑스커런트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크리스 라세인이 개발을 주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레피트라는 건 이건 환전할 때 쓰이는 겁니다. 아까 리플이 교환의 매체로서 쓰인다고 그랬는데 현재는 이거를 온 디맨드 유동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엑스비아라는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소비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가 공급자 중심의 네트워크라면 은행들이 이거를 쓰는데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 별다른 기술을 쓰지 않아도 쉽게 버튼 하나로 마치 자기 은행끼리의 인트라넷을 쓰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만들어서 은행의 인터페이스에다가 제 기술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원들이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할 적에 다른 방식으로 여기에 접속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기존의 은행에 쓰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이거를 도입을 시켜서 은행원들은 그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송금하고 거래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한마디로 엑스비아입니다. 그리고 이 세 시스템을 2019년도에 리플넷에 다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기술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쓰여지고 명칭으로 불려졌지만 이제는 리플 네트워크 하나의 단일 브랜드의 통합이 돼서 굳이 이렇게 따지지 않아도 리플 네트워크를 쓰면은 이 모든 기술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동 원리는 지금 보이는 화면과 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요거는 자료로서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리플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은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ILP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 기술은 뭐냐 하면 서로 다른 결제 시스템, 예를 들어서 은행의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개방형 네트워크 등등 여러 종류가 다르더라도 이런 것들의 상호 운영성을 서로 보장해주는 기술이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바로 리플넷의 핵심 기술입니다. 그리고 리플넷은 기본적으로 XRP 원장, 즉 리플 원장, 리플 레저를 같이 운영되게 있어서 기록은 이 리플 레저, 즉 블록체인 기반에다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이제 보장되는 거죠. 그리고 리플넷 자체는 이거는 블록체인이 아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라우드 기반 기술이에요. 이거는 은행 그 인터페이스하고 맞춰서 쓰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아닌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아닌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든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리플넷이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한 이런 세부 기술 내용인데 그냥 이거를 자세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충 이러한 기술로서 리플이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리플레저는 XRP가 의무적으로 쓰여지는 거지만 리플 네트워크는 XRP를 선택해서 써도 좋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은 XRP가 탐나서 쓰는 게 아니라 분산형 네트워크인 리플 네트워크가 탐나서 이 기술을 쓰는 겁니다. 단 XRP가 쓰이는 것은 환전을 해줄 때 그때만 XRP를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플 네트워크가 많이 보급돼서 많은 은행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XRP의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리플 네트워크가 많이 앞으로는 은행들이 채택을 하더라도 그게 꼭 리플의 수요하고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현재의 스위프트 시스템과 이 리플넷의 차이점을 정리해 둔 겁니다. 그렇다면 리플 원장하고 리플 넷제의 차이가 뭐냐를 보면 한마디로 리플 원장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한마디로 기차로 치면은 선로와 같은 겁니다. A한테서 D까지 가려면 어떤 선로를 이용해서 어떤 역을 경유해서 이렇게 가야 될지, 즉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이런 선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럼 리플렛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은행이 바로 이런 리플렛저 같은 시스템을 편하게 쉽게 쓰기 위해서 은행의 관점에서 송금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플렛저가 이게 선로라면 리플렛은 이런 고속철도의 선로에서 어떤 은행과 어떤 역을 서로 연결해 줘야 이 철도가 빠르게 운영될 수 있을지를 관리하는 그러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뒤에 구체적인 기술적인 내용들도 화면으로 대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는 하나 설명드려야 되겠는데, 리플렛이 스위프트 시스템하고 가장 큰 차이는 리플렛은 양방향 메시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일방적인 단방향 메시지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텔렉스라는 걸 썼는데, 그러니까 이쪽 은행에서 저쪽 은행하고 교신을 할 적에, 근데 텔렉스는 보안성이 없기 때문에 텔렉스가 들어오면 이게 혹시 가짜나 해킹은 아닌가 해서 다시 전화 걸어서 너 이거 보낸 거 맞아? 네가 보낸 거 맞아? 이런 걸 확인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도의 보안성을 갖춘 해킹당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해서 만들어진 게 스위프트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스위프트 시스템은 일방적으로 한 곳에서 한 곳으로 지시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리플렛은 이게 양방향 교신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어떤 환율로 내가 지금 보내려고 그러는데 이거 받아? 그러면 저쪽에서 들어왔는데 이게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서 아 그래? 그 문제는 지금 내가 시정해 줄게, 조치해 줄게 라고 고쳐서 중간에서 막힘이 없이 서로 양방향 교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흐르듯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이거를 전장에서 풀 수 있기 때문에 5천 원의 송금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스위프트 시스템은 중간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흘러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조차도 알 수 없고 받는 사람한테 굉장히 송금이 지연되는 겁니다. 즉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해서 월등하게 발달된 시스템이 리플렛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플과 XRP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리플은 사실은 이건 기업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보통 리플 네트워크를 리플이라고도 부릅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도 리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혼동이 되니까 이제는 암호화폐는 XRP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이거를 최근에 확정을 해서 앞으로 암호화폐는 XRP라고만 서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리플은 회사 이름이고 XRP는 암호화폐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요 뒤 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리플렛과 XRP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확실한 거 하나는 과거의 50년대 90 방식으로 앞으로 미래의 디지털 세계를 대응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즉 스위프트 시스템은 앞으로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면서 언젠가는 리플이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거를 너무 속단해서 투자에 직접 반영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계속 그 변화의 추이를 살피되 마치 그 시대가 빨리 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금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즉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국의 보안을 위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빨리 손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폐의 세계는 서서히 리플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무게중심을 계속 이동시킬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언젠가는 바뀝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이 리플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바뀔 수뿐은 없지만 그 시기를 우리가 투자와 결부시켜서 예단하거나 속단하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